최근 단 이틀 만에 국제 금값이 4%나 수직 낙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의 흔한 조정이라 넘기겠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위기와 셧다운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기본 상식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빚더미에 눌려 흔들릴 때 글로벌 자금은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금으로 몰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을 맹렬하게 탈출해 오히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달러를 향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금값이 방어력을 보여줄 거라 믿었던 낡은 공식이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여러분이 사둔 금통장의 가치에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야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산이 왜 가장 먼저 투매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자본시장의 공식이 뒤틀려버린 그 운명의 48시간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이라지만 이번 하락은 평범한 조정이라 넘기기엔 낙폭이 지나치게 이례적입니다. 이 사태의 한가운데에는 미국 국가부채 위기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알리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는 와중에도 국제 금값 차트는 바닥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경제학의 교과서적인 상식으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패권국의 부도 위험이 커질 때 거대 자본은 본능적으로 무국적 자산인 금을 찾게 됩니다. 대중들 역시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후의 보루로 금을 꼽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가 붕괴 위협을 받는 국가의 화폐로 대체되는 모순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부의 거대한 자금 이동 공식이 근본적으로 뒤틀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인 국채가 시장에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상 시장의 물건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물량이 넘쳐나면서 미 국채의 가격은 급락했고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 즉 수익률은 가파르게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무위험 자산인 미 국채의 수익률이 5% 안팎의 매력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뭉칫돈들은 더 이상 복잡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미 국채를 사두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치솟은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돌변했습니다. 반면 금은 그 자체로 영원불멸의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나 배당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시대에는 이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우량 채권이 널려있는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를 낳지 못하는 쇳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기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은 금의 내재 가치가 워낙 탄탄해서 변동성 앞에서도 가격이 방어될 것이라 믿지만 현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자본은 철저하게 상대적 수익률에 따라 냉혹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본 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금 매도세를 촉발한 1차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고귀한 타이틀조차 확정된 현금 흐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계적인 반응은 불과 10여 년 전 비슷한 위기에서 시장이 보여주었던 교과서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모순됩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위기는 곧 달러의 약세와 금값의 폭등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가장 극적으로 증명되었던 때가 바로 2011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사상 초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미국 국채의 금이 가자 글로벌 자본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어들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를 달러를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앞다투어 실물 가치를 지닌 금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 강렬한 기억이 뇌리에 박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부채 문제나 셧다운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2011년의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라는 낡은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거치며 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과 미국의 극단적인 팽창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채 발행량은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달러를 피해 도망가는 수준을 넘어 이제 시장은 빚더미에 앉은 미국 정부를 향해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룰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신뢰를 잃은 달러를 버리는 대신 미국 정부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시하는 더 높은 이자를 쫓아 통화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흉인 미국이 고금리라는 치명적인 미끼로 전 세계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총극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낡은 공식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를 움직이는 새로운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대중들처럼 공포나 불안감 같은 감정적인 요인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스마트머니들은 철저하게 실질금리라는 수학적 지표에 알고리즘을 맞춰두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질금리란 표면적으로 지급하는 명목금리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남은 진짜 자금의 가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수치만 높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방어수단인 금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금리는 맹렬하게 플러스로 치솟게 됩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당장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금리 채권을 찍어내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느라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 강력한 압력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실질금리는 무서운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치솟는 구간에서 이자를 단 한 푼도 낳지 못하는 금을 쥐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수학적 페널티가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훌쩍 뛰어넘는 국채금리의 상승 랠리를 확인하자마자 기관들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은 금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해 자동화된 대규모 매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계적인 투매 물량이 시장을 덮치면서 이틀 만에 4%라는 경이적인 폭락을 주도했지만 여기에는 기관들의 훨씬 더 긴박한 생존의 핑계가 숨어 있습니다. 금값이 단기적으로 수직 폭락한 진짜 뇌관을 파헤쳐보면 그 깊은 곳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마진콜 현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 부채 위기와 맞물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주식시장마저 흔들리는 극심한 동반 발작을 겪었습니다. 분산 투자를 위해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들고 있던 대형 헤지펀드와 기관들은 양쪽 시장에서 막대한 평가 손실을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투자 원금이 급격히 쪼그라들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브로커와 대형 은행들은 계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당장 엄청난 규모의 현금 증거금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라 불리는 마진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천문학적인 달러 현금을 구해오지 못하면 펀드 자체가 파산하고 모든 자산이 헐값에 강제 청산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관들에게 펀더멘털이나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누구에게 팔아도 즉시 막대한 달러 현금으로 바꿔주는 자산이 무엇인지가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순간 기관들의 금고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최상급 자산인 금이 투매의 1순위 타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손실을 낸 기술주나 장기국채는 제때 팔리지도 않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금은 던지는 족족 곧바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궁극의 황금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시장에 금 매물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이 금의 안전자산 지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금이 안전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위기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직한 최우량 예금 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극도로 말라붙은 유동성 위기 속에서 모두가 알짜배기 자산인 금을 팔아치우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던 현금의 권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전통적 안전자산의 재정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수치와 정치권의 벼랑 끝 파행은 교과서적으로 해당 국가 통화의 몰락을 불러와야 할 심각한 악재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글로벌 자본은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줄 최종 보스로 역설적이게도 위기의 원흉인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글로벌 자금이 최종적으로 피신하는 진정한 피난처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금이 아니라 바로 미국 달러 그 자체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빚잔치로 인해 발생한 부채 위기와 금융 불안정을 오히려 강력한 달러의 힘을 이용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고스란히 수출해버렸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가 단순한 기축통화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제국적 지위를 다시 한번 과시한 사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달러가 모든 글로벌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달러 우산 밖에 있는 다른 자산들은 철저히 외면받는 잔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달러의 초강세와 미국의 고금리 환경은 신흥국 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는 붕괴 위기에 처했고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중앙은행들은 달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중한 금 보유고마저 내다 파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를 디지털금이라 자처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역시 달러의 위세 앞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극심한 변동성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계로 판을 넓혀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서 경제적으로 벗어나려는 탈달러화 세력,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군에게 이번 금값 폭락은 하늘이 내린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금값 하락을 두고 탈달러화 진영의 한계가 노출되었다며 조롱하지만 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이면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반미 진영의 중앙은행들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처럼 당장의 포트폴리오 장부상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한정 빚으로 쌓아올린 미국의 팽창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결함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베팅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종이 금값이 인위적으로 짓눌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조용하고 거대한 규모로 전 세계의 실물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거대한 부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범한 우리 시청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바로 환율의 마법에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국제 금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금통장이나 금괴의 가치도 똑같이 곤두박질 쳤을 것이라며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거래소 금시장 계좌를 열어본 투자자들은 자신의 금 자산 가치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나 소폭 상승해 있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방어력의 비밀은 금과 달러, 그리고 원화가 맺고 있는 삼각관계에 기인합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철저하게 미국 달러로만 거래됩니다. 금값이 하락하는 그 이틀 동안 거시경제의 위기감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가파르게 함께 치솟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금이라는 물건 자체의 가격표는 낮아졌지만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몸값이 비싸지면서 원화로 환산한 국내 금값의 하락폭을 완벽하게 상쇄해버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금 실물을 살 때 수익률이 국제 금값 차트와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맹신하며 환율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제 금값 하락분을 달러 강세가 방어해주는 이 이중 방어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금을 헐값에 내다 파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위기 대비용으로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는 단순히 국제 금값 추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움직임과 국내 원화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환해지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계산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환율의 마법이 당장의 하락 공포에서 우리를 지켜주긴 했지만 앞으로 금값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궁극의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금값을 억누르고 전 세계 자본을 달러로 빨아들이는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바로 빚더미에 앉은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채이자 부담을 앞으로도 파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이자 비용은 막강한 국방비 예산마저 뛰어넘는 기형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이 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불확실성은 이 무자비한 이자 폭탄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뒷짐만 지고 구경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이 마비되고 시스템 붕괴 직전으로 몰린다면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던지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재개하거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꺼내들고 다시 달러 복사기의 전원을 켜는 순간 게임의 룰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미 국채금리는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개입과 함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시장에 다시 달러 유동성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금을 짓누르던 실질 금리의 압박이 사라지는 순간 금값은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를 터뜨리며 유례없는 폭등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고금리와 강달러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정상 상태라고 맹신하지만 경제의 역사는 중앙은행이 시스템 붕괴 앞에서는 결국 굴복했음을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줄타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금과 달러를 둘러싼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방 언론이 금의 하락을 조롱하는 이면에서 신흥 패권국들이 국가 차원의 실물금을 쓸어담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매크로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형적인 금리로 유지되는 달러의 제국적 지위가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펀더멘털의 결함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닝에서 마주했던 이틀 만에 4% 폭락이라는 기괴한 차트는 결코 금이라는 궁극의 안전자산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이 치욕적인 굴욕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은 달러가 영원불멸해서가 아니라 달러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의 경계선에서 뿜어낸 과도기적인 발작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달러가 금을 굴복시켰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유동성 가뭄 속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우량자산인 금을 강제로 뜯어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투자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빚으로 쌓아올린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잠시 금을 인질로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 유동성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 빚으로 쌓아올린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금값이 오른다는 1차원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시장 이면에서 작동하는 실질 금리와 달러 패권의 냉혹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의 하락을 보고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짓는 것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날씨가 맑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역전 현상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 복잡한 위기의 국면에서 진정으로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낡은 투자 공식의 맹신이 아니라 요동치는 가격 너머에 숨겨진 시스템의 균열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통찰력일 것입니다.